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허위 스펙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도대체 검찰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분노한 여론이 결국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나 확실히 심판하고 검찰 독재 정권 끝내겠습니다. 요거 딱 선명하게 내세운 조국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해야죠, 하려고 하는데요. 이야, 조국 혁신당의 그 돌풍이 생각보다 훨씬 mes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 얘기는 했어요. 아니에요. 조금 제발 정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정치하지 말아요. 희망과 별개로. 그러니까 희망과 별개로. 그러니까 돌풍이 일으킬까봐 걱정돼서 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결국 민주당한테 대한 불만, 민주당이 제대로 윤석열 정권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검찰의 그 공격수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 탈탈 털어서 수사했던 당사자들의 불공정함,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입시 문제, 입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허위 스펙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도대체 검찰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분노한 여론이 결국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나 확실히 심판하고 검찰 독재 정권 끝내겠습니다. 요거 딱 선명하게 내세운 조국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데 보수신문에서도 똑같이 제 말이 아니라 보수신문에서도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돌린 걸 보면서 화들짝 놀랐던 게 뭐냐면 중도층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샤이 진보층이라고 할 만한 층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민비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찍겠다고 간 사람이 지역구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동안의 민주당의 실망한 표심이 투표를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조국을 찍고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지역구에다가 표를 던지고 나올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판이 기울어질 거다. 이걸 좀 우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이 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에 시동을 못 걸고 있다라는 반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여론조사 지지자들은 약간 민주당이 지나치게 친명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다른 파들이 조국 혁신당을 좀 더 지지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좀 더 오히려 강성 지지자가 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약간 아니요. 제가 강성 지지자가 간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 결의 사람들이 이동할 거예요.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망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 이렇게 해서 확 옮겨간 층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잖아요. 사실 비례투표하는 거, 정당 투표는. 네. 지역구 투표는 불편하지만 마음이. 네. 비례는 너 그냥 조국 할래. 이렇게 갔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많고 호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동안에 마음 숨기고 있던 중도층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민주당 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민주당 꼴 보기 싫어서 난 지금 투표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했던 층이 조국 혁신당 나오면서 맞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지. 그 조국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 한꺼번에 호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층이 얹어지니까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실망한 사람만 옮겨가면 민주당 지지율이 똑 반쪽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딱 옮겨가면은 50% 100%잖아요. 어차피 그 지지층이 그 지지층인 거거든요. 근데 합치고 나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두 가지 측면을 네.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가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 비례정당 표를 많이 못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민주당의 호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를 나눠 가져야 되고요. 민주비례연합인가요? 거기랑 표를 나눠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 30대 지지율이 처참하더라고요. 결국 20, 30대 표를 이번에도 못 얻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 싶어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분할 투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할 투표 전략. 그러니까 분할 투표 전략을 네.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저기는 한 팀이구나, 한 패키지구나. 네. 이게 20, 30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당층인 20, 30대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를 지지한다는 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한 표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도 범민주 전체에 표를 줄 수 없어라는 인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는 저는 거예요. 여기서 네. 뭘 의미해 봐야 되냐면은 제가 보기에 1당은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네. 2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 야권 파이는 야권이 더 커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의 민주당은 패했지만 야권의 파이는 커지면은 네. 이재명이 앞으로 22대 국회를 운영하려면 조국한테 손별로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대와 30대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지역구 투표에서 정권 심판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에서 얘기한 논리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 그 조국 찍으러 간 사람이 민주당 찍어주지 국민의힘 찍어주겠냐. 근데 네. 20, 30대는 조국 당을 찍으러 가지 않아.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투표장 갔을 때는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국민의힘 찍든가 아니면 투표장을 안 갈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찍으러 온 사람이 우리를 할 것이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이었어요. 30대 그렇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40, 50이 조국신당 제일 많잖아요. 원래 민주당 강고한 지지층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 크게 시너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저는 조국신당이 그렇게 40, 50대 이른바 샤이 진보층까지 싹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도 패배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례 합산도 패배하는데 다 내진 열석이 많이 여기가 열석이 넘어가잖아요. 야권의 파이가 커지면은 캐스팅 보트는 조국 신당이 지는 거죠. 네. 그런데 조국 신당은 영리하게도 따로 똑같이 전략을 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을 패겠다고 얘기해서 윤석열 심판도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무슨 아체명중가 무슨 뭐죠? 이채양명주 얘기하면. 네. 근데 조국은 영리하게 난 한동훈만 팰게 하잖아요. 특검법 발의하겠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따로 똑같이 전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결은 비슷한데 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투표에서 가장 요새 대세로 부상하고 있는 10대, 20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럼 10대, 20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지. 개혁신당으로 애들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지금 두 가지. 민주당도 남아있고 국민의힘도 남아있고 개혁신당도 남아있고. 네. 다 똑같은 거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네. 들어 잡아주세요. 놓치고 있는 거 잡아주세요. 20, 30대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율이 긍부정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여론조사 백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30대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은 60대 이상에서 나오는 지지율인 거예요. 한 40%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는 50대는 조금 좀 내려갔다고 도대체 볼 수 있지만 20대는 누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하거나 이런 거 다 모든 질문 항목들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질 못해요. 20, 30대에선. 그러니까 캠프에서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캠프에서 남은 과제라. 그런 그러니까. 인식을 갖고 있는 20, 30대가 결국 조국 싫어서 나는 국민의힘으로 다 갈 거야. 이렇게 투표 안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난 투표 안 할 가능성이 없다는 갈 얘기죠. 거라고 생각하기는 투표를 안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죠. 이제까지 추세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네. 대거 투표를 근데 포기한 지난 대선에서는 20대가 국민의힘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준석의 네. 세대 연대로 세대 포이론. 그러니까 포이론이 포이론하면서 적절치 않다 하면서 이제 그걸 그런 뭐 거지. 성 갈라치기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남녀 표심이 확 갈렸잖아요. 그래서 득을 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진보화되어 있는 20, 30대를 갈라치기 해버리면서 일정하게 표를 갖고 오고 비슷한 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표 득표를 보면. 근데 총선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조국 혁신당이 싫어가지고 뭐 국민의힘으로 옮겨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부동층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한 달 안쪽에 남아있는 한 몇 주 동안에 뭐 3주, 2주, 뭐 한 주 이렇게 남는 동안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단계에 가 있다. 근데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건 우리 런종섭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어쨌든 그거는 안 좋은 이슈예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공정하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공정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분석하고 아니, 있지 품격 있게 않나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기승 전 공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공격. 그런가요? 이렇게 아니요, 해석이 제가 다른 공격한 거예요? 분석 정확하지 않아요? 공정해. 그러니까요.
공정과 상식이 여기에서 실현되는 거죠. 매우 격조 있는 쇼, 우리 매격쇼입니다. 포피엠에서 실현되는 그러니까 다만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은 네.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조국을 털었으니 네. 이젠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한 사람이 그 기준으로도 한번 털려봐야 된다. 비례대표 그건 2번 공정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2번 받으시겠죠? 무조건이죠. 아, 예. 일본 여성이니까 뭐 한국이 네. 없잖아요. 어차피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승계하니까, 승계가 되면 승계하니까. 그만이니까. 근데 조국에 대한 근데 팬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승계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이번에 그렇죠. 조 이제 의원이. 조국하거나 방지법 만들겠다는데. 네. 그건 좀 구차하잖아. 아니 근데 사실 민주당도 그런 경우들이 또 얘기할 서로 정말 상대 어쨌든 상대방이 또 총선 끝나고 있잖아요. 얘기하시죠. 총선 끝나고. 그렇지, 그걸 지금 안 되니까.